자, 월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그 강의 엑셀을 보시면 하루에 10개 정도 나갑니다. 10개 정도. 12회 동안 사례 다 풀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 컨텐츠 보시면, 목차 보시면 123개입니다. 이제 가족법까지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틀. 그래서 지금 영역이 어쨌든 배점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족법도 무조건 한두 문제가 뽑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정리하는 건 우리가 기본서 학습도 했죠. 기본서. 주요 판례들은 다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례집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 제 거 해설은 중요하지 않아요. 눈을 강조하지만 제 해설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랑 똑같이 쓰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이 쓰실 거 아니기 때문에 제 해설은 참고고요. 진짜 참고입니다. 누누이 타협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문제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 이걸 더 많이 보셔야 돼요. 해설보다는 문제를 훨씬 더 많이 보시면서 질문 계속 보시고 이 질문에서 지금 출제자가 의도한 게 뭐냐. 유형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지. 이게 청구 근거 싸움일 겁니다. 그러면 얘는 항변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 항변이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원고 주장 하나. 얘는 공격을 할 거니까 원고 주장의 당부. 이쪽 친구, 원고도 분명히 뭔가 할 거다. 그러면 이 항변 당부를 이렇게 가볼까요? 피고가 먼저 항변을 하겠죠. 여기까지 끝나면 배점이 높지 않습니다. 한 1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변이 타당하냐 주장이 타당하냐 그러면 상관없는데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제 원고가 재항변을 하겠죠. 그럼 이것까지 따져서 배점이 들어가면 15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좀 늘어나겠죠. 그리고 나서 청구의 인용 여부까지 물어보면 그야말로 이제 배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법원 판결까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유형을 계속해서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 질문을 봤을 때 여기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가 나오거든요. 최근 트렌드입니다. 어떤 영역이든 최근 트렌드는 이걸 도출하는 거예요. 즉 쟁점 제시보다는 물론 쟁점 제시도 있습니다. 이건 모든 분들이 지금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다 제공된 거니까 잘 쓰셔야 되는 거 맞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도출 근거 찾기 싸움이에요. 그래서 올해 제가 법무사 지금 자료도 나눠드렸던 겁니다. 계속해서 쟁점 도출은 한두 문제는 꼬박꼬박 나올 거예요. 자, 배점이 여기서 갈릴 겁니다. 자, 그러면 쟁점이 제시됐든 쟁점이 도출이 됐든 이렇게 문제를 보고 질문의 유형까지 파악해서 쟁점은 이거구나. 그리고 뽑아야 되는 게 이거구나. 뭔가 근거를 제시해봐라. 당부를 논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이걸 토대로 내가 목차 구성을 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수험생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해설은 참고만 하시는 거고요. 참고만 하시는 거고 목차 구성을 들어갈 때 누누이 강조하지만 조문을 누락하시는 건 안 됩니다. 항상 조문부터 계속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쟁점이든 분명히 조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제일 가장 많이 나온 앞에 의사표시 라인으로 들어가면 109조 관련된 내용 착오, 110조 사기. 올해도 출제 1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법무사에서도 올해 무조건 나온다 이랬는데 착오가 기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의사표시 영역에 착오가 나올 수 있고 기망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제시된 걸 수도 있고 도출일 수도 있습니다. 취소 근거 찾아봐라 이러면 다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조문부터 찾아내면 이 조문이 뭔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그러면은 그 조문부터 시작하는 구체적인 쟁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이게 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판례는 좀 현출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암기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필세도 하시느라 조금 그렇지만 민법만은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판례 암기 써보시는 거예요. 써보기 연습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다음 순환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써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요런 구성 정도는 써보자. 내가 조문을 찾아서 조문에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를 쭉 나열을 해보면서 판례는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다 여기 있죠.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다음 순환에 제가 최신 판례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따로 특강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얘는 자료 제공은 물론이거니와 아예 따로 특강을 해가지고 최신 판례가 요즘 계속해서 많이 쌓이고 있고 중요 부분이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저건 아예 특강을 하루 잡아가지고 담당 강사님들이랑 얘기를 해서 이거 우리 5과목 특강 한번 가자 해서 오히려 특강 패키지로 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법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보고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하나 한 번만 봐볼게요. 1번 문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 그러니까 이 페이지 시험장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초적 사실관계에 추가된 사실관계가 길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부터 들어가지 마시고요. 바로 문제 보시라는 거예요. 문제 1에 가를 보시면 자, 을이 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 끊고 보세요. 청구 근거 지금 바로 나왔죠? 청구 근거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 보세요. 인용 가능성 가로 열고 닫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인용 가능성 가로 열고 닫고 예상되는 항변 다 도출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건 쟁점 도출형입니다. 맞죠? 가로 열고 닫은 부분. 소송에서 예상 가능한 항변은 모두 주장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매매 소위 등이다. 그렇다면 매매 소위 등과 관련돼서 피고의 항변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단 말이죠. 계약 자체를 빠그라뜨리겠다. 무효, 취소, 해제. 당연히 우리 민법 총칙 초반이니까 요 구간이겠죠. 무효 사유라든지 취소 사유. 그러면 법률행위 의사표시니까 또 103조를 계속 건들려고 하는 걸 거예요. 103조 아니면 이행 불능이라든지 그런 걸 건들 거고 만약에 계약을 못 건드렸다고 친다 그러면 이제 권리를 건드려야 되겠죠. 그쵸. 이 권리가 미안한데 지금 의무 이행 불능이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의무를 못 해준다. 그랬을 경우 여기는 소시라든지 변제라든지 상계라든지 그리고 동의양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A급 7가지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건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법 총칙은 압도적인 출제를 자랑하죠. 취소가. 당연합니다. 이것도 찍히는 거예요. 올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이 2가지입니다. 차고, 사기. 그래서 이거 다음 문제는 당연히 차고, 사기로 넘어갈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무효 파트에서 108조 통정어의 표시 부분을 항상 잘 눈여겨보시고 해제는 우리 계약강론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그리고 민법 총칙에서는 압도적인 출제를 자랑하죠. 작년 35점이었습니다. 작년 35점. 100점 중에 35점이에요. 그러면 내년엔 150점이니까 어쨌든 한 40점, 40점 정도는 분명히 가족법에 갈 거예요. 그러면 그간 골고루 내고 싶었던 교수님들의 마음이 진짜 무조건 반영됩니다. 그러면 민법 총칙 무조건 찍히는 거고요. 물건 40점 먹고 들어가겠죠. 채권 강론 40점 먹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30점 정도의 민총이랑 다른 재산법이랑 엮어가지고 가족법을 낼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상속 재산법을 출제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나번 보세요.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제 보세요. 이행 불능이었기 때문에 매매 소위 등이 안 된대요. 을이 갑을 상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할 때 가능한 권리 구제 수단 딱 쟁점 도출형 문제 2개 나왔죠. 진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법을 하고 있는데 결국 민사 종합이란 말이에요.
올해 기출도 그랬어요. 올해 법원행시 기출도 아니 왜 소멸시효 항변 얘기가 없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서 저는 소멸시효 검토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민사 종합적인 문제인데 어떤 거냐면 특정물 인도 청구를 해요. 매매 소위 등이잖아요. 그죠? 특정물 인도 청구를 하는데 얘가 이행 불능이 나올 것 같아. 딱 나왔죠. 보세요. 이행 불능 대비 당연히 요구 들어갑니다. 우리는 A급은 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 이행 불능일 때 어떤 근거가 뽑히느냐? 전보배상 청구권. 맞죠? 그리고 여기 있네요. 해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권. 근데 전보배상 청구권 찍어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전, 해, 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해제 찍고 원상회복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미 우린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것까지 뽑아내냐면 그럼 이걸 한 방에 같이 청구할 수 있잖아요. 민사소송법은. 맞죠? 지금 문제가 왜 좋냐면 가항은 여기예요. 가무는 여기입니다. 나무는 여기란 말이죠. 이걸 만약에 민사소송법에서 냈을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얘가 예비적 청구가 되는 거죠. 무슨 병합입니까? 이게 그쵸 예비적 병합이에요. 예비적 병합. 이걸 민소 파트 가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단순 병합에 가보세요. 민소 제교재. 이것도 복습을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민소 교재 단순 병합 부분에 있어요. 단순 병합이냐 예비적 병합이냐의 논의. 저랑 다음 모의고사에서 풀어보실 문제들입니다. 올해도 병합을 딱 찍어놨는데 변리사에서 나왔네요. 법무사는 타영역이 다른 게 나왔거든요. 기판역으로 아예 끝내버렸어요. 보세요. 기판역.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민소 이야기. 단순병합 파트 가보면 아 맞다. 이행불능 대비로 있다. 그래서 가끔가다 두 문자 따고 싶을 때 이런 게 좋은 거죠. 집행불능 대비가 이건 판결 확정 후니까. 판결 확정 후. 집행불능 대비니까 집행불능 대비 대상 청구권 이게 바로 단순 병합이야. 그래서 집단. 이게 두 문자를 따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따놓고. 그러면 딱 이행불능 대비니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행불능과 관련돼서는 이제 요 개념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능 개념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불능 개념을. 자 이제 문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왜 먼저 보시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를 문제 안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행불능이 돼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 불능의 개념 요소 이런 것들을 잡아가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기초적 사실관계로 올라가 볼게요. 자, 갑은 을에게 갑소유 Y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되 끊고 매매대금 확정됐습니다. 계약금을 5천만 원으로 계약 당일 지급하고 끊고 계약금 계약 들어갔죠. 중도금 2억 원은 15년 4월 15일에 지급하고 끊고 잔금 2억 5천만 원은 15년 8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 동의항이 어디 걸려 있죠? 잔금 동의항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5줄은 우리 민법 문제 스탠다드 문장이에요. 그냥 리딩 문장입니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5줄 다음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저는 모의고사 내면 5문제 그냥 바로 뿌려집니다. 이 틀을 계속 머릿속에 잘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 사실관계 가볼게요. 자, 을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갑에게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끊고 자 이제 565조 시작됐습니다. 지급하였고니까 15년 4월 15일 중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자, 끊고 이제 뭐가 안 됩니까? 565조 약정해제 X 맞죠? 계속해서 뒤에 뽑아주셔야 돼요. 565조 약정해제 X
그리고 중도금 지급이 왜 중요하냐. 이제 얘는 지우고 이렇게 틀만 잘 잡아두시고요. 이렇게만 잡아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쟁점들을, 그러니까 매매가 나왔을 때 분명히 이 시스템을 무조건 가요. 계중잔을 가고요. 여기에 소이등 동의항을 걸 거예요. 그럼 출제자는 여기서 법정해제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쵸? 여기서 법정해제를 뽑아야지. 법정해제 뽑을 거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544 이행지체. 얘가 나오면 어렵죠. 항상 얘가 나오면 어려워요. 544가 나오면 계속해서 기본서 복습을 잘 해주신다는 전제하에, 왜냐? 544는 뭐가 달려있다고요? 동의항이 달려있다고요. 저 동의항을 봉쇄해야 되잖아. 그쵸? 제공의 정도가 항상 문제되는 거죠. 사무실 서류 맡겨뒀다. 등기 서류 맡겨뒀다. 제공됐네. 그리고 기간을 정해놨다. 야, 내가 일주일 줄게. 너 일주일 동안 너 대금 안 주면 나 해제 이제 할 거야.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뿌려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546은 이행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거의 정해져 있다 이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이건 안 낼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원시불능이 아니잖아요. 원시불능이 아니고 얘잖아요. 후발불능. 그럼 나오는 건 정해졌습니다. 거의 얘 아니면 얘죠. 얘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는 머릿속에 그냥 무조건 넣어두시고 얘를 낸다고 할 때 당연히 얘를 냅니다. 얘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얘를 내요.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냅니다. 이유인즉슨 적극가담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최대 되고요. 채취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아는데 자, 왜 못 내는지만 기억해 두세요. 우리 최근 이제 법무사도 그렇고 법원행시도 그렇고 무조건 트렌드는 학설 대립 없어요. 그죠? 견해 대립 시 대법원 판례입니다. 결론은 최대가 되는데 판례가 요거 논거 제시를 안 했다 그랬어요. 제 교재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쵸? 제시를 안 해줬어. 그래서 제가 요거 견해 대립을 불법 원인급여 파트에 서술을 해놨단 말이에요. 불법 원인급여 746조 적용을 부정하자. 적용 부정설. 그게 조금 더 다수설이다. 근데 제시를 안 해줬으니까 우린 쓸 논거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 문제 내면 우리 이거 학설 써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떤 영역이든 최근 트렌드가 다 여기입니다. 그냥 단순가담 끝. 그래서 그냥 바로 이행불능 나오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이행불능 나오게끔. 그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끊고. 자,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계획이 결정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졌고, 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 상승이 기대되자 갑은 을과 매매계약 체결한 것을 후회하였다. 끊고. 자, 평소 병은 이 사건 토지의 건물 신축 식당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갑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를 후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병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으면 보세요. 알면서도 갑과 교섭 형광펜입니다. 이제 이런 문장으로 뽑아내시는 거죠. 2페이지 교재에 알면서도 갑과 교섭 2015년 7월 5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금 7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르셔야죠. 단순가담에 불과하죠. 적극가담 아니죠. 사안은 단순가담 사안입니다. 시험장 들어가셔서는 단순가담 사안이니까 현재 소유권자는 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로 여기로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계약금 계약이 됐으니까 565조는 안 되죠. 565 해제는 안 되죠. 565 해제는 이제는 이걸 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법정 해제 중에 얘입니다. 로직 탔죠. 자, 그리고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가 565조 해제가 안 되고 그리고 바로 요겁니다.
교수님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이중매매는 중도금 지급 이후에 논의가 됩니다. 중도금 지급 이후에 논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일단 약정해제 막혔죠. 그래서 법정해제를 가고 싶은데 지금 또 하나가 걸렸잖아요. CF 시가상승 보세요. 기대 예상 이걸로 문제 뽑히는 거 이미 기출이 한 번 됐죠. 취소하고 싶다. 해지하고 싶다. 이게 예전에 법원행시 기출이었습니다. 맞죠? 동기차고 다 뽑아내셔야 돼요. 근데 단순 기대죠? 단순 기대. 이거는 차고에 포섭이 안 되죠? 포섭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최신 판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현재부터 시작해서 장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 엄청 유명한 사안이었죠.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 제공을 했던 사안. 그걸 이제 최신 판례 특강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생각이고 그래서 109조는 올해 출제 1순위가 걸려버린 거예요. 최신 판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기대가 빗나간 것에 불과하면 원칙 안 되는데 예외 나왔습니다. 취소되는 사안이 예외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자 넘어가면 1번의 갑원 을이 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경우 인용 가능성 여부는 X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불과하죠. 이행 불능입니다. 단순 가담에 불과해요. 이게 피고의 항변이겠죠. 매매 소위 등을 했더니 피고는 야 미안해 이행 불능이야 라고 했더니 원고는 야 너네 그거 적극 가담했잖아. 원고의 재항변이겠죠. 요렇게 두 가지 쓰시라는 거예요. 피고의 항변, 원고의 재항변. 사안은 근데 딱 형광펜 친 한 문장 알고 접근이기 때문에 적극 가담 사안 아닙니다. 원고의 재항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피고의 항변인 이행불능이 받아들여졌겠죠. 인용 가능성 X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렇다면 이행불능 당순가담으로 나왔으니까 요 이행불능에 따른 이제 효과군으로 쭉 가셔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전해 됩니다. 얘가 핵심이에요. 얘가 핵심. 자, 요런 스탠다드를 가지고 여기에 최신 판례 하나가 나왔으니까 이제 최신 판례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근데 이거는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대상 정권의 범위잖아요. 범위. 이제 싹 다. 아마 이 나항의 문제의 승부처는 여기였을 겁니다. 얘네들은 명문의 규정으로 뽑아내시면 되는데 지금 얘가 명문의 규정이 없죠. 그래서 인정 여부, 인정 요건, 행사 범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분량 조절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가 우리 수험생분들의 핵입니다. 보세요. 지금 근거 찾기 싸움이었잖아요. 얘 찾고 얘 찾을 건데 얘네들은 뭐 조문 써버리면 되지. 30 써버리면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546, 548, 551 써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규정에 없으니까 얘랑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로 분량 조절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해설은 참고만 하시고 기본서 가셔서 내 익숙한 문장으로 계속해서 봐주시는 거죠. 인정 여부, 인정 요건, 행사 범위. 얘는 여기서 이제 좀 써먹는 대상 정권은 그나마 이 구간에서 좀 써먹는 거니까 잘 잡아두시고 나항 봤더니 가능한 권리구제 수단이랍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요. 4페이지는 딱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이중매매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돼서 자 양갈로 갑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계약 체결 자유의 원칙과 채권의 상대적 효력 때문에 이중매수인이 이중매도에 선의하기에 관계없이 유효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두 줄 밑에 내려와 보시면 매도인이 그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해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 형광펜입니다. 요 문장이 핵심이죠. 등기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해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 형광펜이요. 이게 있다면 이행불능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뒤에 보세요. 없어야
비로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뭡니까? 바로 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너희들의 이중매매 계약이 103조 위반 무효이기 때문에 나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요? 채권자 대위권으로 회복 방법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활용할지 말지는 우리 수험생분들의 재량 영역이라는 겁니다. 적극 가담인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서 등기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봤더니 요 정도로는 사안포섭에서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양갈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양갈로 4번에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을의 재항변은 이유 없어서 을 청구 기각입니다. 즉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고요. 피고의 항변인 이행불능 항변이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가 오른쪽에 또 1번 문장으로 나왔거든요. 요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별표 2개를 할게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사에서 요거 관련된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자 끊고 여기까지는 103조잖아요. 큰 문제 안 되죠. 조문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권리의무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의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성격을 띠는 경우 그리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자, 끊고. 자, 여기까지가 스탠다드 문장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합니다. 법률행위 일방 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자,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다. 이런 표현들을 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읽어만 보면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근데 104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무효 근거 찾을 때 104조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103의 예시 맞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104조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103조에 해당해서 무효일 수 있잖아요. 104조는 103조의 예시이기 때문에 얘는 객관적 요건이라든지 주관적 요건이 다 필요해요. 특히 폭리하기가 필요하지. 폭리하기가. 근데 그런 게 만약 다 주장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럼 104조 무효는 아니라 하더라도 103조 무효일 순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거 104조에서 많이 봤던 비슷한 표현인데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흔들리지 마시고 만약에 무효 근거를 찾아내면 다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104조 무효 근거를 먼저 검토해 보건데 요건이 조금 애매하다. 근데 103조는 충분히 뽑아질 수 있다. 바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기회에 무효 취소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두시라는 의미였고 자, 그럼 넘겨보시면 7페이지 자, 여기서는 근거만 잘 확보하시면 됩니다. 근거 찾기 싸움은 딱 어떤 근거를 찾아낸지만 보시면 돼요. 자, 가항의 390조 근거만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나항의 548조 원상회복 청구권 자, 그리고 승부처는 바로 다항의 대상 청구권입니다. 대상 청구권. 그래서 요건 검토 세 번째 줄 보시면 형평이죠. 형평. 명문의 근거 없으니까 요 정도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평을 도모 여기 형평펜을 빡 그으셔서 판례가 긍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글 4번 요건은 가로 열고 닫은 부분 중심으로 그냥 가볍게 쓰셔도 됩니다. 후발적 불능일 것 로마자 1번에 대신하는 이익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그리고 로마자 3번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이 가능할 것. 자, 근데 양갈로 이번에 행사범위는 꼭 다 써주셔야 됩니다. 행사의 범위는. 자,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판례는 이하부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대가 전부에 대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다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한도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여기에 형광펜을 빡 치셔가지고 요 문장은 꼭 답안지에 드래그를 해주셔야 됩니다. 매매대금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 이걸 알려면요. 1번의 가항 있잖아요. 390조. 우리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도를 높여보려고 합니다. 390조에서의 손해는 당연히 통상 손해 기준으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잖아. 이행이익. 맞죠? 이행이익이 원칙이기 때문에 왜 전부 다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제1매수인께서 이 금액을 다 가져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대금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이에요. 이익. 그걸 다 가져가겠다. 그걸 우리 판례가 목적물의 시가. 언제?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거 다 땡겨오면 되는 거죠.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2번 불법행위는 살짝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는 항상 청구권 경합론이니까. 그래서 2번에 별표 2개를 하시고요. 실제로 누락이 많아요. 불법행위는. 청구 근거에서. 그래서 제가 별표 2개를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4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재량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매도인을 상대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수단을 묻는 것이므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물을 부담하는 갑은 이후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함에도 고의로병과 이중매매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 경합 이렇게 가볍게 가시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매도인에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칙 X예요. 맞죠? 제1 매수인이 제2 매수인의 750조 손배청은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거다? 제3자의 채권 침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요건이 더 엄격해져요. 진짜 적극가담 공모 요 수준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제2 매수인은 적극가담을 안 했으니까 750조는 안 나와도 매도인이 어쨌든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2번을 쓰긴 쓰실 건데 나는 부담 안 하는 걸로 갈게. 그래서 양갈로 가번에 제가 써놨어요. 제2매수인은 적극가담을 하지 않는 한 제1매수인에게 제3자의 채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랑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지금 매도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매도인에게. 자칫 잘못하면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항을 쓰자는 게 아니라 나항을 쓰셔야 되고 이 나항은 나는 손해배상 부정할란다? 괜찮습니다. 부정하셔도 되고요. 근데 체불이 성립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청구권 경합으로 가시는 게 배점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 듯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페이지. 자, 최근에 요구관 관련돼서 있고요. 그리고 요구관 관련해서 109조, 110조. 항상 일단 틀은 이렇게 잡아두세요. 무효사유 103, 104 그리고 의사표시 라인에서는 109, 110을 1순위로 찍고 108조는 얘랑 같이 학습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만 일단 찍어두세요. 이렇게만. 전세권 자당권 부분. 자, 그래도 1순위는 역시 얘입니다. 또 가능성이 열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제가 그랬죠. 계약 내용을 정말 잘 보셔야 되는. 앞서 봤던 얘 나오면 진짜 긴장을 계속 하셔야 돼요. 토지 매매 계약이 설문으로 등장하시는 순간 계속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매수인의 취득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쵸. 취득 이유가 나온단 말이죠. 그 취득 이유가 매번 뭐다? 건물, 신축. 건물을 지으려고 어떻다? 토지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몇 문제가 뿌려질지 모르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다 점검을 해봅시다. 자, 02번 첫 번째 줄. 자, 갑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자, 끊고요. 바로 나오죠. 이제 뒤에 뭐가 나왔냐에 따라 이게 진짜 목적과 동기의 구별이 갑니다. 자, 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입니다. 건물 신축 형광펜, 토지 매수 형광펜. 동기, 이제 확정됐어요. 동기입니다. 동기. 왜냐하면 얘는 진짜 목적이 조문에 있단 말이에요. 얘랑 다르죠. 얘는 진짜 조문에 있는 겁니다. 622조는. 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지상권도. 근데 얘가 더 A급이니까. 얘는 지금 건물 신축이니까 이제 나온 거예요. 동기입니다. 동기. 얘는 이제 법률행위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얘는 목적인 게 맞아요. 얘는 목적인 게 맞는데 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단순 동기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 사건 토지 일부는 분할되어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 100제곱 정도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고 하여 갑은 그렇게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갑이 이 사건 토지 중 100제곱 정도만 도로에 편입된 것으로 알고 건물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점은 자, 모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 현출되어 자, 을도 알고 있었다. 형광펜입니다. 표시되고 알려졌다. 끝. 맞죠? 표시되고 알려짐 두 가지 요건 다 충족돼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666제곱미터가 도로에 편입되어 남은 토지만으로 갑이 이 매매계약 체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자, 매매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형광펜입니다. 지금 이분은 이거 못하잖아요. 나 가장 하고 싶었던 건데 이거 지금 달성 불능이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되죠. 당연히 이걸 물어볼 거예요. 계약 실효 방안을 물어봐야지. 계약 실효 방안. 나 이거 계약 더 이상 진행 못할 것 같은데. 자, 쭉 가봅니다. 이제 장가지 쳐내야죠. 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100제곱 정도 이상은 도로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자, 동기의 착오이고 다 주어졌네요. 현장 확인 없이 중개인들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등 갑의 착오에 자, 과실은 있으나 중대한 과실은 아니며 너무 중요한 말 나왔죠. 중대한 과실은 아니며 형광펜입니다. 뒤에 을이 착오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할 때 을 착오 아니니까 쌍방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X. 쟁점 아닌 거 다 지금 솎아내야 돼요. 중대한 과실 아니고 을이 착오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할 때 다음 문항에 답하시오. 자, 1번 왜 배점이 30점인지. 자, 갑이 착오 제시됐습니다. 뒤에 취소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지금 착오가 제시됐거든요. 얘가 왜 배점이 높았냐. 어떤 쟁점이 숨어 있는지 아시겠죠? 일부 취소 가고요. 올해 법무사 기출. 제가 오늘 제공해드린 보충자료 1문. 유일하게 제가 맞췄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자랑하려고 드린 것도 있는데 또 정확하게 문제 똑같이 나왔거든요. 채권량도 제 3자 기망. 수험생들이 환호성 질렀대요. 시험장 들어가셔서. 딱 저만 독점적으로 내드렸는데 나왔어요. 일부 취소 가부가.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착오 취소 가부니까 보세요. 109조 찾았잖아요. 맞죠? 그럼 제가 조문부터 시작하시라 그랬죠? 쭉 나열을 해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차고 한번 저도 나열해 볼까요? 그러니까 제 해설은 의미 없고 근데 지금 설문 보세요. 어때요?
표의자의 중과실은 없다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간단하게 줄처리하셔도 되는 거지. 논의사항이 아니니까. 논의사항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주장 증명할 사항? 보세요. 상대방의 항변이잖아요. 맞죠? 근데 얘가 주장 증명 못했다라는 거잖아. 표의자의 중과실을. 그러니까 표의자는 두 가지만 자기는 주장하면 되잖아요. 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나 그거 알았다면 하지 않았어. 그쵸? 이제 이걸 써야 돼요. 숨은 거. 그렇다면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 기준으로 접근해 본다라는 거지. 표의자 입장에서 알았다면 안 했을걸? 두 번째, 일반인 입장에서도 내가 너 표의자였다면 나도 안 했지. 그게 들어와야 돼요. 이원적 기준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핵심 기준. 중요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어떤 거? 경제적 불이익. 그게 누락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숨은 요건이죠. 숨은 요건. 이걸 찾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부분은 끝내놨는데 그렇다면 이제 얘입니다. 그쵸. 다음 핵심 포커스는 법률행위 내용인데 이제 판례가 나와야 되겠죠. 법률행위 내용이라고 하는 건 목적인데 사안은 동기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왜 이런 표현이 주어졌는지 설문 보니까 알겠죠. 목적 달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수험생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안 썼잖아요. 앞에. 목적이란 말을 일부러 안 썼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우리 수험생을 나름 배려해 준 겁니다. 아, 혹시라도 이거 목적이란 단어만 보고 이걸 동기로 못 뽑아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동기로 바꿔줘 버리잖아요. 얼마나 친절해. 그럼 이제 다 쓰는 거지 이거면 판례. 이제 여기가 승부처인 거 맞죠? 끝. 다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구성을, 이런 연습들을 집에 가셔서 계속 해주시라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10문제를 풀면 집에 가셔서도 똑같이 저랑 10문제 보시면서 이런 로직 체계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의 체계거든요. 그럼 이제 원칙은 동기의 착오는 연유 내심의 착오, 원칙적으로 착오 취소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았지만 알려진 경우라면 그쵸. 예외적으로 취소 가능해. 그러면서 막 어떻다 합의까진 필요 없어. 이런 내용 써주셔도 되죠. 왜냐하면 합의하는 순간 얘는 목적이 되죠. 목적. 합의하는 순간 법률행위 목적이 돼버리지. 조건부 법률행위가 돼버리는 건데요. 이거는 무효사유로 탈바꿈 됩니다. 완전히. 출제자의 의도에 벗어나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에. 자, 이런 건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알고만 계시고. 자, 이제 승부처는 여기네요. 그쵸. 얘는 명문의 규정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판례 원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가정적 의사, 이걸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쵸. 이게 원문이 나와야 돼요. 바로 보충적 해석론이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거? 법률행위 해석론과 관련돼서 보충적 해석론이 조금 추가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 민법 무효행위 일부 취소와 관련된 것 유추 적용해가지고 일부 취소를 긍정하는데 여기서 가정적 의사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 이제 교재를 통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사안포섭 할 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힘이죠. 달성불능. 얘는 달성불능이에요. 유지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유지할 생각이 없으니까 전부 취소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안포섭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차 두 가지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목차 두 가지가 배점이 30점인 이유였고요. 이제 지금 이렇게 안 나오죠. 끊어서 나와요. 끊어서 나옵니다. 올해 법무사 2차 문제가 진짜 이렇게 끊었어요. 딱 끊어가지고 10점, 15점, 10점 이렇게 딱 끊어서 줬거든요. 예전 법원 행시는 이렇게 통으로 다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써야 되는 문장, 숨어져 있는 문장들만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1번 다시 질문 보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바로 가봅니다.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때
끊고 이제 반대죠. 을이 갑에게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논해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고 취소는 적법한데 문제는 상대방 보호 방안이 우리 민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상대방 보호 방안이. 왜냐면 경과실 차고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취소권자 측면에 달려있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 규정을 안 뒀다 이겁니다. 독일과 다르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시험제도 바뀌기 마지막 해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자 11페이지에 자 1번 쟁점의 정리. 자 조문부터 저도 시작했습니다. 제109조 맞죠? 그리고 요건 세 가지를 썼어요. 법률행위 내용 차고, 중요 부분 차고, 표의자에게 중과실. 자, 근데 양갈로 나번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답안 팁까지. 쟁점 정리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나 여기서 두 가지만 살펴볼 거야. 얘 안 살펴볼 거야. 두 가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부 취소, 전부 취소 이렇게 넘어갈 거야. 라고 해서 답안 팁에도 그런 문장들을 써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동기착오에 의한 취소 가부. 자, 가번은 별표 2개입니다. 이거는 원문이 항상 나오셔야 돼요. 원문이. 착오 취소를 들어갔다. 그럼 남들보다 좀 잘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들 잘 쓰시기 때문에. 시간 꽉꽉 채워가지고 나의 팔속도, 글 쓰는 속도를 최대한 살리셔가지고 원칙 예외 다 쓰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원칙적 취소 불가 읽어볼게요. 착오는 의사표시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것이므로 단순히 내심적 효과의사 형성 과정 착오가 발생한 동기의 착오는 불일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자, 문제는 예외적으로 취소 가능할 때 반걸 1번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 목차가 할 일 다 했죠. 세 번째 줄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갈로 2번 동기가 유발 또는 제공된 경우. 두 번째 줄 이건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내가 답안지에 그대로 쓸 건데 어느 정도로 이제 축약해서 쓸 것인지가 우리 수험생분들의 핵인데 목차 보고 충분히 뽑아낼 수 있으면 전 그걸로 성공이라고 봅니다.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 합의까지 필요는 없으며 반갈로 2번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동기가 상대방에게 유발 또는 제공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동기착오 취소할 수 있다. 다 쓰신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바로 3번에 양갈로 1번 중요 부분의 의미 보이시죠? 양갈로 1번 별표 2개입니다. 이거는 다 쓰셔야겠네요. 하나라도 누락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가항, 나항. 자, 천천히. 나항, 누락 유의하시고요. 경제적 불이익 유의하시고 중요 부분의 의미는 꼭 이 세 줄 정도, 두 줄 정도. 실제로 답안지 옮기면 그렇딱 많이 안 나옵니다. 이제 증명은 줄 처리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의 계약 전부에 대한 취소 가부로서 자, 가항의 양갈로 나번입니다. 양갈로 나번 별표 2개 하시고 이걸 쓸 수 있으셔야 돼요. 보충적 해석 관련돼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얘는 자,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자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자, 형용펜 들어가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안포섭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15페이지에 자, 일단 도식화된 거 한번 볼게요. 근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1번에 390조, 3번에 535조, 4번에 750조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맡길게요. 다 안 됩니다. 390, 535 다 안 돼요.
다 안 되는데 17페이지에 4번입니다. 750조. 이거 별표 2개 할게요. 얘는 판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한 5점 정도로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 750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가부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번 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위법성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사안에서 갑의 적법한 취소권 행사가 과연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번 이에 대하여 판례는 적법한 취소권 행사에는 위법성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비록 과실이 있으나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더하여 5번의 양갈로 가번입니다. 요걸 꼭 써주시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5점 배점 정도로 생각하셔서 최근에 트렌드에 맞춰서 취소권은 명문의 규정으로 주어진 형성권이며 이에 대한 요건 충족할 경우 그 행사에 있어 손해배상 의무가 권리행사 제약이 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그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냐면 형성권의 특징을 지금 교재에서 살짝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형성권의 특징은 이거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 요건이 꼭 필요하죠. 만약 이 법정 요건에 제약을 두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약 요소도 규정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민법 체계 하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아름아름 있어요. 아름아름 있어. 근데 일단 우리 민법은 규정이 없대요. 취소는. 근데 우리나라 민법 없으니까 독일 걸 가져온 거야. 독일은 이거 있대. 실내익 배상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535조 유추적용설이 왼쪽에 있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쨌든 견해 대립 시 판례로 갈 거니까 판례는 싹 다 부정이고 대표적인 게 얘가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급인의 자유로운 해제권.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됐죠. 지금은 이제 없어진 먼 옛날 이야기. 맨날 1차 객관식에 나왔던 거. 도급인이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의무에는 뭐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실상계도 안 되고. 손배도 하지 말라 이런 거지. 맞죠? 옴팡. 이게 제약 요소로 작동하니까 아마도 자유로운 해제권은 행사하기 껄끄러울 거야. 근데 나오면 A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번 나오면. 나라도 안 할 것 같아. 내가 도급인이면 아, 나 손해배상 해주고 해제해야 되네? 그리고 혹시라도 그 공사 보수약정까지 체결했으면 그건 또 별도잖아요. 그쵸? 선급금 그런 건 또 별도니까 아, 좀 껄끄럽네. 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이걸로 안 가고요. 도급인은 계속 뭘로 해제하고 싶은 거예요? 390조 체불해제로 하고 싶은 거지. 체불해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A급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03번입니다. 법률행위 의사표시. 자, 18페이지. 자, 요거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문제 바로 갑니다. 변호사 시험의 특징이에요. 넘버링 붙여주셨죠. 동그라미 1번. 정을 기망한 것은 자신이 아닌 병이므로 병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자, 끊고 항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너 취소 못하거든. 왜냐면 내가 사기친 게 아니니까 제3자 기망 항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병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상 자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법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부존재 배제 사유 이걸 지금 주장하거든요. 배제 사유로서 불법행위 손배청이 너 이미 청구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엄청나게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질문 받더니 정의 을에 대한 분양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될 수 있겠는가? 인용될 수 있겠는가? 질문 2개, 목차 2개. 이게 취소권 특징입니다.
취소권 시스템 들어갈게요. 분명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첫 번째. 이거죠. 원고 청구 근거가 지금 원고가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땡겼어요. 그랬더니 취소권 중에서는 110조 기망인 것 같고요. 얘는 741조 부반청인 거 맞습니다. 부반청인 거. 그러니까 피고도 두 가지를 다 건들면 되죠. 첫 번째. 애초에 취소권을 막아버리면 부반청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걸 배척하면 되겠네. 이걸 할 거예요. 어떤 걸 했다고? 욕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 했다. 정당해요. 내가 안 했지. 제3자가 했지. 근데 만약에 취소권을 못 막았어요. 취소권을 못 막았으니까 이제 요거 막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부반청 배제 사유 항변입니다. 예를 들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 이걸 주장했으면 좀 할만했는데 얘가 지금 불법행위 손배청 다른 권리, 다른 경합하는 권리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얘는 어떤 청구랑 경합한다고요? 맞습니다. 두 가지 다 써드릴게요. 자, 불법행위 손배청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경합함으로 판례 두 가지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 문장 꼭 알아주시고요. 부반청의 존재가 불법행위 손배청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재교제 불법행위 가면 초과이자 사건으로 나와 있어요. 최신 판례. 초과이자 약정 사건 최신 판례 가면 있습니다. 이자 제한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이자율을 초과해버린 초과이자 약정 사건이 나와버렸죠. 이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초과이자 약정. 이거 불법성 비교론 들어가 버렸죠. 부반청을 인정해버렸단 말이죠. 불법성 비교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손배청이 들어간다? 되지. 경합하니까.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위법성이란 건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도 당연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불법행위 손배청 행사가 부반청 행사에 장애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반청 행사 되는데 요 관련된 최신 판례는 뭐죠? 어쩌다가 우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는 바람에 과실상계를 당해서 승소액이 제한돼 버렸어. 승소액이 제한됐으니까 다시 부반청 들어갈 건데 제한된 승소액 가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가 판례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객관식 때 많이 봤던 거 중첩적으로 행사하지 마시고 선택적으로 행사하시라까지가 최종 방점이었어요. 그럼 이제 승부는 다 나왔죠? 제3자 기망에서 별거 없습니다. 진짜 이걸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망이란 뭔지 일단은 일반론을 써야 돼. 그릇된 관념을 그릇된 관념을 형성시켰다. 그런 것들은 괜찮아. 부작위도 된다. 적극적도 된다. 문제는 제3자다.
제3자는 누굴까? 본인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 대리인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 사용자 내지 피용자 관계에 있는 자. 그쵸? 대리인 나오면 안 돼요. 대리인 나오면 안 돼요.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피용자, 웬만하면 직원분들 나올 거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표의자의 상대방이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되겠죠. 선이라든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요건이 추가돼야지 어떻다? 취소가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설문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씩 대입을 해볼까요? 봐서. 자, 이제 기초적 사실관계 하나씩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인 엑스토지에 대하여 A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다. 을은 엑스토지 위에 Y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신축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을은 자금 사정 악화로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워졌고 을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해 오던 병은 연체된 대금을 받으려는 의도로 정에게 Y다세대 주택이 최고급 건축자재로 이루어지고 있고 역세권에 있어서 투자 가치가 높으며 이미 준공검사 신청까지 접수해 놓은 상태로 자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분양 받을 것을 제의하였다. 여기까지는 아직 기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의라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 위에 어느 정도 좀 다소 좀 과장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이제 말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밑에 계약 당일 계약금 3천만 원 같은 해 2월 10일 중도금 1억 원을 을에게 각 지급하였고 한편 분양계약 체결 당시 Y다세대주택은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런데 을은 정의병에게 Y다세대주택이 준공검사 신청까지 접수되어 은행 대출도 가능한 좋은 물건이라고 소개받았다는 말을 듣고 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나왔네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최소한 과실 자금이 급한 나머지 그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을은 Y다세대주택 내부공사만 남겨둔 상태에서 지급불능에 빠졌다. 이 사건 주택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정은 보세요. 을과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바 을에 대하여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와 기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합격에 대한 부반청을 하고 끊고 병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손배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게 좋았는데 얘는 질문을 아예 안 물어보더라고요. 변호사 시험 문제 특징이 왜 얘 안 물어보지? 얘로 끝나버렸어요. 얘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기셔가지고 자 20페이지 자 을의 첫 번째 주장 주택분양계약 취소의 적법성이죠. 그래서 또 요건 검토에서 110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갈로 나번 보세요. 저 기망 개념 썼어요. 그쵸? 기망 개념. 기망 개념 썼고요. 그리고 이제 승부처는 양갈로 이번에 제3자 사기입니다. 양갈로 자 나번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다까지는 괜찮아요. 다는 안 쓰셔도 되고 나번. 나번을 쓰셔야 됩니다. 나번. 자, 제가 추천드리는 문장 나번의 두 번째 줄 상대방의 피용자죠. 두 번째 줄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 형광펜 뒤에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 있는 피용자 형광펜 앞에 쓰시든 뒤에 거 쓰시든 둘 다 쓰시든 저는 둘 다 쓰는 거 추천입니다. 단순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 이러면 밑에 제3자 자 그리고 오른쪽에 21페이지에는 부반청이니까 요건 검토 들어갔고 핵심이 뭐라고요? 가항의 세 번째 줄 보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사유가 부존재해야 된다. 지금 이거 항변한 겁니다. 이거 항변한 거예요. 이거 항변했는데 746조 불법 원인급여도 아니고 불법행위 손배청을 지금 부반청 배제 사유 항변으로 주장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양갈로 2번의 별표 2개 하시고 1차 객관식의 극빈출을 자랑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문을 쭉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강낭. 제가 별표 2개 드리는 판례는 진짜 집에서도 계속 연습하고 암기하고 하셔야 돼요.
반드시 현실돼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배점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양갈로 3번, 사내결의 양갈로 나번입니다. 특히 정의 일과의 분양계약을 취소하면 분양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쌍방 부담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으나 정의 목적물을 인도받았다거나 하는 반대 의무는 보이지 않으므로 동시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 인용입니다. 전부 인용의 형광펜을 빡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배점을 올리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순간 여기에 항변 사유는 얘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숨은 쟁점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숨은 쟁점. 인용 가부를 물어봤고, 물론 얘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건 맞지만 우리는 그냥 아이 다 검토하는 거지. 동의항이 항변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없어. 부당해. 동의항 항변도 부당한 바 이렇게 딱 써주시고 전부 인용 판결 떨어지면 되겠다라고 해서 답안 팁에 불법행위 내용을 살포시 하나 더 얹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04번의 대리 부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